오늘 정부가 대책을 내놓은 건 부동산 매매는 절벽을 맞은 반면 전셋값 상승은 멈추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도권 아파트 전셋값은 47주 연속 1년 가까이 올랐습니다. 지방도 비슷합니다. 집 사려는 사람은 없고 전세 구하는 사람은 넘쳐난다는 얘기인데요. 수요가 몰려 꽉 막혀버린 전세 시장 현장을 보실까요? 전세살이 3년 차인 변민영 씨는 벌써 내년에 전세 재계약이 걱정입니다. 요즘 전세 급등 현상을 보니 2년간 맞벌이로 모은 돈을 모두 넣고서야 겨우 재계약을 했던 지난해 상황이 떠올라서입니다. 8천만 원에 들어온 거고 그게 여기가 리모델링 돼서 그나마 다른 집보다 500만 원 정도 비싼 가격이었는데 2년 만에 2천만 원, 2,500만 원 이상씩 오르니까. 문제는 지난해보다 상황이 더 심각해 보인다는 겁니다. 전셋집 자체를 구하기가 쉽지 않을까 봐도 걱정입니다. 요새는 아파트도 월세 형태로도 많이 나온다고 듣고 있어서. 서울에서 전셋값이 가파르게 오른 또 다른 지역을 가보니 전셋값이 매매가에 바짝 다가서 있습니다. 매매가가 지금 3억 1천 정도 한단 말이에요. 지금 전세가 2억 5천 정도 하거든요. 얘도 지금 한 80% 정도. 전셋값이 매매가의 60%에 이르면 매매를 생각한다는 게 부동산 시장의 오랜 통설이지만 현장 분위기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2년 벌고 거기 쏟아붓고 전세 같은 경우는 그런데 집을 사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는 전세로 지내는 게 훨씬 더 편하긴 한 것 같아요. 수도권 아파트의 경우 10채 중 4채 이상이 전셋값이 매매가의 60%를 넘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세는 우리만의 독특한 제도죠. 조선 말기 국내에 들어온 일본인들이 전세는 조선의 독특한 가옥 임차 유형이라고 한 기록이 있을 정도니 그 연원은 오래됐습니다. 전세가 본격 확산된 건 산업화 시절인 1970년대부터인데요. 도시로 사람들이 몰려 주택 수요는 폭발했지만 집 살 목돈을 빌릴 곳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현재의 전세 제도가 굳어지게 된 겁니다. 전세가 오랫동안 군림해온 건 주택 수요는 꾸준하니 집은 사두면 오른다는 신화가 생긴 때문인데 바로 이 신화가 최근 깨졌습니다. 사둬도 오른다는 확신이 줄어 집을 사기보단 전세로 몰려 전세 수요가 급증한 겁니다. 반면 전세를 놓던 임대인들은 저금리 때문에 월세나 반전세로 바꿔 전세 공급은 줄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전세 비중은 줄어드는 반면 월세 비중은 이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세입자들은 월세 부담 때문에 더욱 전세를 선호해 전세난은 심해지고 있는 겁니다. 가을 이사철이 시작되는 하반기에는 사정이 좀 나아질까요? 그리고 오늘 나온 대책이 도움은 될까요? 전세 가격 오름세는 하반기에도 쉽게 꺾이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전세 수요를 해소할 수도권 아파트 입주 물량은 올 하반기 4만 6천 가구 정도로 지난해보다 2만 가구 이상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발표 내용 중 수도권에 몰려있는 이른바 불 꺼진 아파트, 즉 미분양 물량의 전세 전환은 그래서 주목됩니다. 물량이 1만 6천여 가구 가까워 부족분을 당장 메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주로 중소형을 원하는 전세 수요와 달리 중대형이 76%나 된다는 점이 흠입니다. 도심의 직주 근접형 세입자들이 원하지 않는 물량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당장의 전세난 해소나 가격 안정에는 좀 제한적인 효과를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세입자들에게 보증금 반환을 보증하고 시공 중인 미분양 주택도 전세 전환을 유도하는 건 전세 시장 불안을 없애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공급을 줄인다는 구체적인 정부 의지는 전세에 머무는 매매 대기 수요자들에게 긍정적 자극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집값 하락 우려를 덜게 전세 수요까지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번 대책은 핵심인 세제 부분이 빠져 한계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KBS 뉴스 정수영입니다.